우리 솔직히 근저당이 얼마 배당받아 가는지 중요해요? 어차피 나한테 인수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압류 얼마 배당받아 가는지 나한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어차피 얘들은 배당에 참여하고 배당액이 있든 없든 소멸될 거니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왜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 배당 계산을 할 줄 알아야 임차인 배당 얼마 받아가는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아니냐, 임차인이 우선 면제권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임차인이 먼저 배당 받아갈 수도 있고요, 뭐 두 번째 배당 받아갈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배당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임차인 배당 얼마 받아간지 알려면 결과적으로 얘네 배당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과 물권도 배운 거고요. 물권은 등기부에 물권만 있을 경우에는 차례대로 순위대로 배당해주면 돼요. 우선 면제권으로 자격으로 배당받기 때문에 어쨌든 그 권리가 늦은 애보다 먼저 배당받아가는 거거든요. 자, 낙찰 금액이 9천만 원입니다. 등기부에 A 근저당 5천, B 담보가 등기 3천, C 전세권 등기 3천이 있어요. 근저당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 담보가 등기는요? 전세권 등기는요? 물권이요. 자, 돈 받는 권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배당에 참여하는 걸 중에 가압류만 채권이고요, 나머지는 다 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압류 아니니까 다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가압류가 아니니까 다 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각각은 우선 면제권자 자격이 있다. 얘는 뒤에 있는 애들보다 우선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담보가 등기는 얘한테는 개길 수 없지만 얘보다는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런 것들은 차례대로 배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9천만 원이 낙찰됐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배당해 주면 돼요? A. 얼마 해주면 돼요? 그쵸, 5천만 원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 누구 해주면 돼요? 그쵸, B 담보가 등기 해주면 돼요. 얼마 해주면 돼요? 3천만 원 해주면 되고요. 자, C 전세권 등기자는요? 그쵸, 나머지 1천만 원 배당해주고 다 소멸시키면 되겠죠. 이 전세권 등기자의 배당 못 받은 2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 안 하죠. 안 해요. 이거는 얘는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제 소유권자한테 달라고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자, 전세권 등기는 지금 물건에 붙어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일단은 못 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일단은 소멸되고 물건에서는 떨어져 나와요. 물건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 채권이 되는 거예요. 물건에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 채권이 됐으니까 누구 쫓아다녀야 돼요? 사람 쫓아다녀야 돼요. 얘 쫓아다니면서 돈 내놔, 빨리 좀 일 좀 해도 돈 좀 갚아, 이렇게 쫓아다닐 수 있을 뿐이에요. 채권은 안분배당으로 배당이 됩니다. 등기부에 이렇게 채권만 있는 경우, 가압류가 3건이 들어왔네요. 가압류 다 채권이니까 A 가압류 2천만 원, B 가압류 3천만 원, C 가압류가 5천만 원이에요. 낙찰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자, 만약에 낙찰 금액이 1억 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다 배당해 주면 돼요. 2천, 3천, 5천만 원. 그쵸? 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의 총 채권의 합보다 적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안분으로 배당해 주더라.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빌려간 얘가 가장 많이 배당받을 것이고, 얘가 가장 적게 배당받을 것이에요. 안분배당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안분배당 하기 위해서는 안분배당 받아가는 채권자들의 총 채권의 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안분배당 받아가는 채권자들의 총 합은 얼마예요? 1억. 총 채권액은 1억이네요. 자, 그러면 근데 배당할 금액은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네 각각 배당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는 A 가압류 2천만 원 곱하기 총 채권액 1억 분의 배당할 금액 5천만 원으로 곱해주면 돼요. 각각 1억 분의 5천. 자, 이렇게요. 이 2천만 원에다가 총 채권액 분의 배당 금액 5천만 원, 이걸 해주면 돼요. 근데 1억 분의 5천이면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 즉 2천만 원의 2분의 1은 얼마예요? 1천만 원. 얘도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똑같은 공식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그러면 B 가압류는 얼마 배당해주면 돼요? 1,500. C 가압류는요? 2,500. 그러면 얘네들이 받은 금액은 토탈 얼마예요? 그쵸. 이걸로 나눠준 거니까 검사해보면 5천만 원이 나오겠죠. 배당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물건이 있을 때는 차례대로 배당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채권만 있을 때는 이렇게 안분해주면 돼요. 물론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 건 우리가 외워야겠지만 그렇게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물건만 쫙 있고 가압류만 쫙 있고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건과 채권이 혼재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럴 때 배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거. 우리 솔직히 근저당이 얼마 배당받아 가는지 중요해요?
어차피 나한테 인수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압류 얼마 배당받아간지 나한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어차피 얘들은 배당에 참여하고 배당액이 있든 없든 소멸될 거니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왜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 배당 계산을 할 줄 알아야 임차인 배당 얼마 받아가는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아니냐, 임차인이 우선 면제권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임차인이 먼저 배당 받아갈 수도 있고요, 뭐 두 번째 배당 받아갈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배당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임차인 배당 얼마 받아간지 알려면 결과적으로 얘네 배당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과 물권도 배운 거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이거 한번 배당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배당 계산하는 방법은요, FM대로 배당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편법이지만 조금 이지하게 쉽게 배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FM과 쉽게. 어떤 거 알려드릴까요? 네? FM? 아, 둘 다. 네. 둘 다. 그래서 둘 다 표현했죠. 자, 그럼 FM대로 그 배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낙찰 금액이 8천만 원이에요. 어쨌든 낙찰자가 잔금을 다 납부하게 되면 채권자한테 나눠줬던 8천만 원을 법원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 채권자한테 언제 배당기일이니까 나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배당기일이 되면 이 채권자들이 배당 법정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나눠줄 돈 8천만 원을 들고 와요. 테이블 있죠? 테이블 있으면 돈 나눠주는 사람이 이 테이블 위에서 8천만 원을 쌓아놔요. 8천만 원을 쌓아놓고 그리고 등기부에 있는 순서대로 줄을 세웁니다. 1열 중대로. 그래서 이 8천만 원의 돈 앞에 이제 A 근저당, B 가압류, C 근저당, D 근저당, E 가압류 1열 중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배당을 해줍니다. 자, 처음에 배당받으러 나온 애가 누구예요? A 근저당. 얘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자, 물건은 배당받을 때 무슨 자격으로 배당받아요? 우선 면제권자 자격으로 배당받아요. 즉, 뒤에 있는 애들보다 이거를 먼저 우선해서 배당받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 근저당권자는 얼마 배당받을 수 있어요? 3천만 원 배당받을 수 있어요. 자, 얘는 배당했으니까 이제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배당받으러 나온 애가 누구예요? 비가압류네요. 자, 얘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자, 채권은 배당받을 때 무슨 자격으로 배당받아요? 안분배당. 뭐냐면 뒤에 있는 애들이랑 동순위로 배당받아요. 그러면 지금 1열 형대로 세웠잖아요. 그럼 돈 나눠준 사람이 1열 형대. 왜?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1열 형대로 세워요. 실제 그렇게 세우는 건 아니에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안분 계산을 해주면 돼요. 안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일단 8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얘가 받아갔죠. 그럼 배당해줄 돈은 얼마예요? 5천만 원이 남은 거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총 채권 합을 알아야겠죠. 얼마예요? 1억. 1억. 그러면 각각 곱하기, 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1억분의 5천이죠. 총 채권액분에 배당일 또 5천만 원이 들어간 거니까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딱 2분의 1로 떨어지게 해드린 거지만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각각 다 2분의 1씩 곱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 배당해주면 돼요? 1천만 원. 얘는요? 1천만 원. 얘는요? 1,500만 원. 얘는요? 1,5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 1,500, 1,500 합치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 나오겠죠. 자, 일단 비가압류는요, 얘는 채권이고 안분배당권자고 뒤에 있는 권리자들보다 사이좋게 나눠 갖는 돈이니까 이거 1,000만 원 받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집에 안 가고 막 뻘쭘뻘쭘 막 부들부들 하는 애가 있어요. 누가 부들부들 거려요? C 근저당이 그래요. 그래서 불러요.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C 근저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 근저당 설정할 때 얘 봤어요. 얘 봤기 때문에 얘랑 배당할 돈 사이좋게 나눠 갖는 거 다 괜찮아요. 근데 저는 물건이고 우선 면제권자잖아요. 나보다 뒤에 있는 애들이랑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자, 법원 입장에서 맞아요. 얘 말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뒤에 있는 애들 거 뺏어서 주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가장 권리 순서 늦은 애 순서대로 뺏어주면 돼요. 자, 얘는 원래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어요. 얼마 못 받았어요? 1,000만 원. 근데 얘 1,500 받았네. 그럼 얘 거 1,000만 원 빼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00만 원 추가적으로 배당 받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얼마 배당 받아가요?
2천만 원. 그럼 얘는 이제 흡족한 얼굴로 세상은 공정해 하고 나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그럼 얘는 지금 얼마 남은 거예요? 500만 원. 자, 여기서 또 부들부들 거리는 애가 또 있어요. 그쵸, 디근저당이요. 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돈 빌려줄 때요, 근저당 설정할 때 가압류 봤어요. 얘랑 사이좋게 나눠가는 거 불만 없어요. 얘도 봤어요. 그래서 얘가 나보다 먼저 배당받아가는 거 불만 없어요. 하지만 저도 물건이고 우선변제권자인데 얘랑 사이좋게 나눠가지면 안 되죠. 저도 얘 뺏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뺏어주는 거죠. 자, 뺏어주려고 하니까 얘 얼마 있어요? 500만 원. 이거 뺏어주는 거예요, 이거라도. 500만 원. 그러면 얘는 얼마 배당받아가는 거예요? 2천만 원. 얘는요? 빵원이 되는 거예요. 빵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분 후 흡수 배당한다라고 얘기해요. 안분 후 흡수 배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쉽게 배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돈 앞에 1열 종대로 세워놓고요. 물건 나오면 우선 면제해주고 내보내고요. 근데 만약에 채권이 나면 어떻게 했어요? 1열 횡도로 세워놨죠. 그래서 공평하게 이제 비율대로 나눠주고 그 중에서 딴지건 에 있으면 불평분만 이내에 있으면 보고 또 뺏어서 줬죠. 자,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1열 횡도로 1열 종대로 세워놓고요. 한 번에 한 명씩만 배당해줘요. 물건이 나오든 채권이 나오든 한 명만. 그리고 배당해주고 내보내고 배당해주고 내보내고 할 거예요. 물건이든 채권이든. 자, 처음에 배당받으러 나온 애 누구예요? A 근저당.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그럼 우선이에요, 안분이에요? 우선. 우선해주면 되겠죠? 얼마 배당해주면 돼요? 3천만 원. 자, 그리고 내보내버려요. 배당장 밖으로. 자, 남는 금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비가압류네요. 자,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이면 배당 어떻게 받아요? 안분. 뒤에 있는 애랑 사이좋게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얘만 안분 계산해 줄 거예요. 아까는 얘를 각각 다 2분의 1씩 곱해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애는 안 하고요. 얘만 해줄 거예요. 얘만. 이렇게. 그러면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배당해주고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배당 잔액은 얼마 남아요? 4천만 원 남아요. 그 다음에 배당받으러 나온 애가 누구예요? 우선이에요, 안분이에요? 우선. 그럼 얼마 해주면 돼요? 2천만 원 해주면 돼요. 이제 배당 잔액 얼마 남아요? 이제 2천만 원 남죠? 그 다음에 나온 애가 누구예요? D근저당. 우선이에요, 안분이에요? 우선. 우선 해주면 되는데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2천만 원 다 배당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얘는 얼마예요? 빵원이에요. 자,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간소하죠. 간소하죠.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A 근저당 3천만 원 배당받았죠. 얘도 이렇게 계산해도 3천만 원이고요. B 가압류 1천만 원. FM대로 계산해도 1천만 원. C 근저당 2천만 원. 2천만 원. D 근저당 2천만 원. 2천만 원. E 가압류 빵원. 빵원. 그렇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FM대로 계산하는 거랑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마 처음 접하는 개념이어서 조금 낯서실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뭐 루트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칙 연산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 접하는 개념이어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자, 이렇게 그 우선해주고 안분해주는데 이 사이에 또 임차인이 들어가는 거죠. 와, 복잡하죠. 처음에 제가 경매 배울 때 선생님이 배당 계산 정말 중요해. 네가 고수가 되려면 배당 계산 잘 알아야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 그 말을 믿었거든요. 와,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안 중요했던 거예요. 저는 입찰 들어가는 모든 물건을 다 배당표를 짰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소유자 점유하고 있는 건 배당표 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배당표 왜 짜요? 임차인이 있을 때 보증금 인수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후순위 임차인은 어쨌든 배당금에 따라서 명도 나뉘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배당표를 짜보는 거거든요. 근데 소유자는 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소유자 물건도 제가 배당표를 열심히 짰던 거예요. 근저당 얼마 배당받아가는지 가압류 얼마 배당받아가는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없었던 거고
자, 그러면 배당표를 짜봐야 되는 거는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이죠.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자, 그 중에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라고 해볼게요. 후순위 임차인 있는 물건, 배당 계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후순위 임차인 있는 물건. 배당표 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후순위 임차인을 할지라도 배당 얼마 받아가냐에 따라서 명도 협상 난이도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자,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충 정답. 대충이 정답이에요. 자, 보세요.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내가 보증금 물어줄 일은 없죠. 이 사람의 보증금이 5억 원이에요. 자, 내가 열심히 배당 계산 해봤어요. 열심히 해봤더니 자, 다 배당 받아가네. 용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5억인데 한 4, 5천 정도 배당 받아가. 명도 협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나쁘지 않아요. 일부 손해봤지만 많은 부분 회수가 되니까. 근데 5억 원 중에 얘가 1,0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아가. 자, 명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보세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후순위 임차인이야. 근데 배당 받았더니 1,000만 원밖에 배당이 안 됐어. 자, 4억 9천 손해본 거죠. 억울하죠. 화가 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 1,000만 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켜야겠죠. 배당장에 가요. 1,000만 원 받으려고. 이거라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가면 돈 따라주는 사람이 임차인이네요. 네, 임차인이에요. 그래요? 낙찰받은 분한테 집 비워주셨어요? 물어봅니다. 돈 주기 전에. 증거 있어요? 낙찰자가 혹시 집 비워줬다고 써준 명도 확인서 있어요? 낙찰자 인감증명서 첨부된? 그거 주세요. 그거 줘야 배당해 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냐면 배당받을 게 있는 임차인은 어쨌든 내가 이 작은 돈이라도 지키려면 배당받기 위해선 낙찰자한테 명도 확인서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이 사람한테 줘야 임차인은 이걸 법원에 제출하고 자기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배당받을 게 있는 임차인은요, 결과적으로 낙찰자한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킬 게 있는 사람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배당금의 금액이 아니라 배당받을 돈이 있어 없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이 정답이에요. 대충 해봐서 있겠네. 명도하기 쉽겠네. 근데 만약에 어려운 건 뭐예요? 빵원. 배당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은 뭐 어때요? 어차피 낙찰자한테 인감증명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빵원인데. 그때는 막 배째로 나올 수 있겠죠. 그때는 완전 막무가내로. 자,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이요. 만약에 후순위 임차인 전액 배당 받아가 입찰 들어가도 되겠죠. 일부분 배당 받아가 입찰 들어가도 돼요. 한 푼도 배당 못 받아. 그러면 입찰 들어가야죠. 물건만 좋으면. 이 사람 협의 안 되면 강제집행으로 내보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소유자랑 똑같은 거잖아요. 소유자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있는 물건이나 후순위 임차인 있는 물건 배당 계산 안 합니다. 받아갈 게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써요. 어차피 낙찰받고 나서 내가 협의로 어쨌든 내보내거나 협의 안 되면 강제집행으로 내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이 배당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배당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임차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어느 집에, 어느 상가에, 어느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소유자의 재정 상태를 모르는 거니까. 그럼 경매 넘어갔을 때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내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내가 배당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배당하는 방식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유자나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 계산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있는 물건 건드리려면 이거는 배당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선순위 임차인 내가 안 들어갈 거야. 배당 몰라도 돼요. 고양시 일당 동구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에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대지권도 정상제로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말소기준 권리는 2006년 9월 26일자 신한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겠죠. 그리고 권리상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자, 이 집에는 자, 소유자는 인데 소유자가 아닌 박라는 사람이 지금 임차인 현황에 기재되어 있네요. 점유 부분은 주거용 전부고요. 아파트 전부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리고 보니까 전입 확정 배당 요구했네요. 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선순위냐 후순위냐예요. 선순위면 배당 계산 정말 잘 해봐야 되는 거고, 후순위면 안 해도 되고요. 아니면 명도 난이도를 좀 내가 알고 싶으면, 사전에 알고 싶으면 배당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자, 전입일이 2006년 11월 29일. 그러면 대항력 발생일은 언제예요? 0시.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랑 비교해 봤을 때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후순위. 아, 그러면 내가 어쨌든 낙찰 대금 위에 별도로 또 하늘 보증금은 없구나. 입찰 들어가도 되는 물건인 거죠, 그러면. 자,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낙찰 받고 나서 명도 협의를 할 때 배당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명도 협의하기 수월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 아, 나한테 어째 명도 저항이 좀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입찰해요, 마요? 물건 좋으면 입찰해야 되죠. 어쨌든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집행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분 얼마 배당 받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상 배당표를 봐요. 그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 예상 배당표라는 걸 제공해 주거든요. 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자, 예상 배당표를 클릭하시면 이런 게 나와요. 아까 그 임차인 씨가 있고요. 배당금 얼마예요? 배당금액? 1억 5,525만 원이에요. 배당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명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 이거는 상대적으로 쉽겠구나 하고 낙찰 받으시면 돼요. 근데 굳이 우리 채권, 물건, 배당 계산 왜 했어요? 아, 그거 우리 재산 지키기 위해서. 그걸 알고 있어야 내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거든요. 내 재산이나 내 가족이나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워본 거예요. 자, 저희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